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이창훈의 포피 초대석 시각장애 앵커 이창훈입니다. 지난 20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정한 장애인의 날이었고 이번 주는 장애인 기념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피 초대석에서는 장애인을 위해 활동해온 분을 모셔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특히 여성 장애인들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신 분인데요. 이 공을 인정받아 2015년 서울시 복지상 장애인권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 여성연합회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전인옥 센터장인데요. 전인옥 센터장과 여성장애인들의 인권에 관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인생까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니다. 4월 24일 금요일 이창훈의 포피 초대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4월 24일 포피 초대석 제 옆에는 전인옥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멀리 이렇게 또 세종시까지 오셨는데 처음 오시는 거죠? 예, 처음 옵니다. 어떠셨나요, 오시면서? 좀 뭐 바깥에 나가서 이리저리 좀 거닐어 보고 싶었는데 그럴 시간이 안 돼서 네. 끝나고 나서 좀 허허벌판이라고는 하지만 네. 그래도 좀 강가를 거닐어 보고 싶은데 될지 모르겠어요. 허락을 좀 받으셔야겠는데요. 예, 함께 예. 오신 분과. 잠깐 뭐 간단하게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청취자분들에게.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시각장애인 여성연합회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전인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매주 나눈 포피 초대석 그 주인공들에게 이게 여쭤보거든요. 예. 언제 실명하셨습니까? 예,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천 예. 시각장애인이신 예, 한 번도 거잖아요. 빛을 보지 못했고요. 네. 그래서 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제 눈에서 어둠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빛과 어둠을 모르는 그냥 혼돈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 전혀 안 보이시는 거죠? 아직 네네네. 한치 앞. 저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제가 초반에 오프닝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서울시 복지상 장애인권 분야 최우수상 수상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상식이 열렸는데 소감 어떠세요? 그냥 한 곳에서 이렇게 좀 뭐 아직 10년은 채 안 됐지만 오랫동안 일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구나. 어쨌든 역시 한 우물을 파는 것이 중요하긴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책임감, 부담감 이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책임감, 부담감 이라기보다는 네. 저는 이제 우선 감사하죠. 감사함. 많은 분들이 일단 저를 지지해 주셨고 격려해 주셨고 언제나 힘이 되어 주시는 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제 편이거든요. 그래요? 예. 늘 센터장님 편인 분들과 함께 다니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국시각장애인 여성연합회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전인옥 센터장님과 오늘 만나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 여성연합회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좀 소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한국시각장애인 여성연합회부터 소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선 한국시각장애인 여성연합회는 여성 시각장애인들의 그 인권, 또 성평등 이런 것을 목표로 하면서 세워진 당사자 단체이고요. 네. 예, 거기서 이제 2010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를 지정할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럴 때 이제 시각장애인 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시각장애인 여성연합회에서 어울림센터를 지정을 받아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됐고요. 이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는 이제
한국 시각장애인 여성연합회와 달리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여성장애인들이 함께 어울려서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 이제 일하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런데 네. 시각장애인의 특성상 다른 장애 여성들은 거의 찾지를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단체는. 네. 예. 만약에 이 단체에서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가 없어진다. 그러면 시각장애인 쪽의 전체 어울림센터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는 꼭 지켜가야 하는 그런 사명감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말씀을 듣는데 당사자 조직이다. 예. 이게 큰 방점을 좀 찍으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가 어떤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장애 유형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다. 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아까 설립된 게 2010년이라고 하셨죠? 아, 그거는 이제 어울림센터가 지정이 된 겁니다. 아, 지정이 된 것이요. 그러면 참 지정이 되는 과정이 쉽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예, 지정이 되는 과정이 이상하게 그 시각장애인 쪽이 정보력이 좀 취약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죠. 네. 예, 그래서 다른 어울림센터는 이미 이제 다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어떻게 정보를 알아가지고 그래서 일주일 만에 막 서둘러서 뭐 서류 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지정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유리했던 게 2007년도에 저희가 그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사 양성 과정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냥 구청 직원이 오셔가지고 보시더니 이런 정도면 지정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그거였어요. 그거를 이제 한국시각장애인 여성연합회에서 했다라는 말씀이죠. 그게 그렇죠. 가장 큰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됐다라고 말씀을 지금 해주셨습니다. 자,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는 그러면 지금 뭐 인권, 성평등 또 다양한 어떤 일들 아주 궁금하긴 이제 합니다.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는 그 여성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확대가 이제 가장 큰 목표거든요. 네. 그래서 여성장애인들의 고충 상담이 우선 되는 그런 고충 상담이요. 고충 상담이 이제 고충 상담을 토대로 해서 그분을 이제 교육으로 연결을 시키든지 뭐 아니면 이제 취업으로 연계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동료 상담원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할 부분이 바로 동료 상담과 양성 교육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저희 그 포피 채널에서도 잠시 소개를 해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소개를 해볼까요? 예, 동료 상담과 양성 교육은 이제 저희가 이제 2010년도 처음에 지정받으면서 시작을 했던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또 올해 들어서 오랜만에 부활을 시켰어요. 부활이요? 그 프로그램을. 예. 그동안에 죽어 있었다가 부활을 시켰습니다. 네. 동료 상담가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전문가 상담과는 좀 차별이 되는데 전문가 상담은 그야말로 상담에 대해서 정말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이 전문가가 내담자를 그야말로 좀 수직적인 그런 선상에서 상담을 한다고 할까? 예,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동료 상담은 말 그대로 동료가 동료에게 상담을 하는 것인데 선배와 후배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도의 장애인이 된 분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이 일찍 되었으나 사회에 나오지 못했던 분들 그런 분들에게 선배가 나는 이러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다.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뭐 조언은 아니고요. 여기서는 조언이 또 금물입니다. 조언은 안 되고요. 예, 조언은 안 되고 자기 얘기를 들려주는 것인데 우선 상대방에게 먼저 충분히 얘기를 끌어내고 대등한 관계에서 또 이제 또 대등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것이 여기는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조직이다 보니까 또 어찌 보면 이게 가장 그 동료 상담을 통해서 이게 교육이든 아니면 다양한 뭐 그 취업이든 고용이든 이런 부분까지 이어진다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출발 선상이란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에서 운영한 프로그램이 그동안 어떤 변화들을 야기했는지 궁금한데요. 우선은 뭐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가 생기면서 저희 센터를 찾는 이들이 많아졌죠. 전에는 이제
한국시각장애인 여성연합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는 다른 외부의 장소를 대여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런데 센터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센터를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동료 상담과 양성 교육을 통해서 동료 상담 강사를 좀 배출을 했습니다. 강사요. 예, 강사를 배출해서 동료 상담도 하고 또 다른 곳에 나가서 강의 활동도 하고 이런 분들을 몇 분 배출을 했어요. 큰 수확입니다. 큰 수확이네. 일단 예. 가장 중요한 건 거점이 생겼다는 게 가장 예. 중요한 부분이겠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전문가, 그러니까 동료 상담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배출됐다. 예. 5년 사이에 그렇게 된 거군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보람도 있지만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난제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시급하게 이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가 지금 여기는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곳이고요. 보건복지부 쪽에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을 또 합니다. 따로 있군요. 부처 간에 예. 좀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네요. 그런데 네. 유사중복 사업이라는 이유로 이제 사업부처를 통합을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여성가족부는 정말 여성의 입장에서 장애인들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고 네. 보건복지부는 또 그와 반대죠. 그냥 장애인의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여성이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여성 문제가 단순한 교육 지원 사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예, 생애 주기별로 많은 고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성가족부에서 어울림센터가 남아 있어야 하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것이 좀 위기에 놓여 있어서 저희가 좀 많이 심적으로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고심 또 고민해야 하게 되는 지점이 아닌가 네. 이런 말씀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포피 초대석을 듣고 계시고요. 오늘은 한국시각장애인 여성연합회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전인옥 센터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자! 열정으로! 뛰자! 희망으로! 어둠을 넘어선 빛나는 도전! 2015 서울 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펼쳐집니다. 시각장애인 선수들의 희망찬 질주 2015 서울 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포피 초대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포피 초대석은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KTV 홈페이지 ktv.go.kr/radio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또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해서 청취가 가능합니다. 포피 초대석은 여러분의 참여를 언제나 환영합니다. 포피 초대석에서 만나고 싶은 인물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포피 초대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전인옥 센터장님에 대한 또 다양한 활동들을 짚어보면서 여성장애인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개선 방향 이런 부분들 좀 얘기를 심도 있게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센터장께서는 여성장애인들의 인권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많은 활동들을 해오셨는데 이런 활동들이 여성장애인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더 하면서 실감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예, 이제 제가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보면 이제 여성 시각장애인만이 아니라 다른 유형의 여성 장애인들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듣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시각장애 여성들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전체 여성 장애인들의 문제를 놓고 볼 때 안전권에 여기서 이제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각종 폭력에 노출될 위험성이 많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굉장히 큰 문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여성 고유의
출산과 양육의 문제,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여성 장애인으로서 안전에 대한 문제. 예, 안전에 대한 문제는 제가 또 겪은 바도 있고, 예, 그래서 이 안전권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하는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하고 정말 정책적으로 뭔가 좀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듣다 보면 아시겠지만 여성으로서의 또 그리고 장애인으로서의 소수자잖아요. 어찌 보면요. 그런 부분들 문제를 좀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안전이 이동권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잖아요. 예, 이동권. 이동권도 관련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또 정보에 대한 그 접근 이 부분도 좀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먼저 그러면 안전과 출산 양육에 대한 얘기를 좀 어떻게 이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어떠세요? 현재로서는 뭐 안전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이제 저희 시각장애인 여성 쪽은 이렇게 많이 참여를 못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다른 여성 장애인들은 매년 4월 둘째 주에 그 장애 여성 폭력 추방 주간있군요. 주간을 이제 두고서 캠페인을 벌이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폭력에 관한 여성 장애인들의 그 실태를 이제 전부 드러내놓고 광장에 나가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관계 부처 뭐 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듣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뭐 백서 같은 것도 발간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육아 문제, 출산 육아 문제 이것에 관해서는 서울시에서 올해 뭐 무슨 정책을 이제 공청회를 얼마 전에 했었는데 정책을 좀 내놓기는 했어요. 뭐 여성 장애인 전용 산부인과 뭐 인증제 도입이라든가 또 뭐 이제 서울 아이 첫걸음 사업을 우리 이제 여성 장애인들에게도 확대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식의 좀 정책을 내놓고 있기는 한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그것은 계속 이제 정책을 시행해 나가면서 뭔가 이제 또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참 모니터링도 하셔야 할 것이고 많은 또 건의를 하셔야겠네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얘기해야 될 부분은 이동권 확보 그리고 정보 접근에 대한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보죠. 이게 많이 어렵다고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들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이동권이 사실 이게 사실 뭐 요즘 많이 좋아지고는 있는 건 분명한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이라든가 기차라든가 여기까지 나오는 것까지만 해결이 된다면 거기서는 다 해결이 되잖아요. 요즘 이제 지하철에서도 영문이 나올 수 있고 뭐 하여튼 이렇게 되는데 그 앞에까지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문제죠. 물론 요즘 활동보조인 제도가 좀 잘 시행되고 있어서 많은 부분 해결을 해가고는 있지만 활동보조 시간이 또 그렇게 본인이 원하는 만큼 또 충분하지가 않아서 활동보조인들이 때로는 뭐 이제 가사도우미로도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자기 집안일이 먼저가 되고 정작 자신이 해야 할 활동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더라고요. 사실 이 외에도 활동보조의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많고요. 예, 그래서 활동보조인 제도가 조금 더 확대 시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선은 당장 시급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방법은요. 그런 것 같고요. 정보 접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 접근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이 서울 쪽은 그래도 좀 덜한데 이 지방 쪽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은 컴퓨터 사용 참 어려워합니다. 사실 남성 시각장애인들은 어쨌든 남자라서 그런지 이런 IT 기기 다루는데 좀 더 익숙하고 편할 수 있는데 이게 제가 뭐 편견을 갖자고 하는 부분은 아닌데 여성장애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좀 있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리고 또 지방에서는 고연령 저학력의 여성분들이 많아요. 네, 장애인들 중에서 특히 시각장애인들도 예외는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 고연령 저학력 여성 장애인들에게 좀 뭔가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정보 접근권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뭐 또 필요한 서비스 제도가 어떤 게 또 있다고 보세요? 예, 아무래도 제가 이제 아무래도 그 여성 장애인들의 문제는
자녀 양육 그 지원 서비스를 네. 좀 체계화시키는 부분들. 사실은 아까 이제 서울시에서 얘기한 것은 전체 여성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네. 하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여성 장애인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다루다가 보면 항상 시각이나 또 그 외의 감각 장애인, 다른 감각 장애인들 또 다른 뭐 지적 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들이 또 생깁니다. 네, 예. 맞습니다. 언제나 힘의 논리가 어디서든지 지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뭐 포괄적인 장애 개념으로 가야 된다라고 많이들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와 반대의 생각을 합니다. 유형별 장애 유형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여기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가다가 보면 또다시 소외계층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녀 양육 문제에 있어서도 장애 유형별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개기관이 또 각 장애 유형별 당사자 단체여야 한다고 꼭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예. 네, 네. 근데 그 부분들은 많이 간과를 해요. 사실 뭐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장애인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다양한 장애 유형들이 있잖아요. 예. 이걸 어떻게 하면 개별화된 서비스 또 정말 필요한 그 어떤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을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던 순간을 좀 그래도 들어봐야죠. 예. 보람이요. 네, 네. 예, 이게 참 사실은 보람을 느끼기가 굉장히 좀 쉽지는 않죠. 예,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렇게 뭐 아주 실적 위주로 뭐 많이들 생각들을 하는데 네. 이게 사실은 정량적인 평가보다는 정성적인 평가가 더 돼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 평가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대부분은 간과를 해요. 어울림센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분명히 취업 연계기관이지 취업기관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취업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사회 참여 확대, 정말 지역사회에서 활동만 잘해도 이건 굉장한 보람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하고 뭐 취업이 몇 명이냐. 그래가지고 그 취업의 실적이 별로 없다. 이러면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이런 식의 뭐 그렇죠. 일들이 좀 꽤 있는데 그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뭐 이렇게 이제 취업으로 연계를 했다든가 법률 서비스를 정말 받지 못했던 부분들 그런 분들에게 법률 서비스 연계를 해준다든가 하는 식의 그런 일들을 뭐 하면서 이렇게 순간순간 보람은 좀 있었고요. 그런데 정말 내놓을 만큼 막 이렇게 얘기하기는 아직은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 청취자들 들으면서 이 부분 공감하실 거예요. 뭔가 실적을 내서 보람을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것들이 어떤 그런 과정과 시간과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모여야 되는 부분도 많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저희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전인용 선도사님도 역시 여성 장애인이십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또 함께 녹여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원래 이제 음악 전공하셨습니까? 예,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전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나요? 근데 저 개인적인 관계가 참 여기 소개하자면 제가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웠던 기억을 좀 나눴었는데 지금 그 음악을 그러면 클래식을 전공하셨나요? 예, 저는 클래시컬로 해서 피아노를 전공을 했습니다. 사실 피아노라는 게 어떠셨어요? 처음에 뭐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피아노와 만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피아노는 그냥 어릴 때 학교에서 이제 가르쳐줘서 그냥 싫으나 좋으나 선생님한테 혼나지 않기 위해서 그냥 했고 하라는 대로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전공까지 하게 된 거고요. 네. 예. 참 피아노 저도 예전에 기억나는데 피아노가 참 힘든 거더라고요. 그것들을 견뎌오셨고 전까지 하게 되는 게 전 개인적으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장애 어떤 인권 권리를 위한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피아노를 공부하고 또 개인 교습도 하고 이러다가 뭔가 좀 다른 길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오랜 시간을 그냥 좀 칩거하고 있었거든요. 장고의 시간이 필요하셨군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던 중에 지금 이제 저희 여성장애인
네. 저 한국시각장애인 여성연합회 상임 대표님이신 그 이나경 대표님께서 당시에 네. 그 시각장애인 여성회라고 지금 이제 저희 서울 지부로 활동하고 있는 곳인데 네. 거기 회장님으로 계시면서 거기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게 이제 바로 2005년도에 그쪽에서 진행했던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사 양성 과정이었는데 그냥 막연하게 상담은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참여를 했다가 네. 뭐 거기에서 콕 낀 거죠. 개인적인 만남으로 한번 내가 도전해볼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 뭐 그냥 제가 네. 그 일을 할 거라고까지 생각을 안 했고 그냥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정말 여성 장애인들의 어려움이 느껴지면서 또 마침 시각장애인 여성연합회를 이제 설립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면서 그냥 저한테 일을 같이 해보자. 않겠느냐고. 그래서 뭐 마침 일도 없었고 또 너무 쉽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냥 내가 당사자니까 그냥 당사자들의 관점으로 뭐 하면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정말 용감하게 뛰어들었는데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았더라면 아마 못 했을 거예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 왜냐하면 저는 정말 전공이 음악이었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여기는 사회복지나 여성학이나 이런 것을 전공한 분들이 오셔서 일을 하시는 곳이지 네. 저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올 곳은 아니었거든요.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초반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음악도 전공하셨고 또 영화, 문화생활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근데 어떤 그냥 좋아하고 즐겨 찾고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직접 연극도 하셨어요? 예, 연극 했었습니다. 좀 저희.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네. 그 시각장애인 여성연합회에서 프로그램으로 연극 교실을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네.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프로그램에 요즘은 이제 워낙 시간이 안 돼서 프로그램 온전히 참여를 못 해요.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이라도. 네. 근데 그때만 해도 그냥 프로그램을 참여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공연까지 가게 된 거죠. 단순히 프로그램을 그냥 만들었는데 이제 무대 올리는 수준까지 갔다. 예, 이제 저희 프로그램은 그냥 뭐 복지관이나 어느 기관 빌려가지고 그냥 발표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 실제로 이제 소극장이나 이런 곳을 대여를 해서 정말 꿈에도 정말 그리던 그냥 이렇게 연극 보면서 참 부럽다 재밌다, 했는데 부럽다. 예, 그랬었는데 그런 연극 무대를 이제 제가 직접 서보게 된 거죠. 어떠셨어요, 서보니까? 나도 이런 것을 할 수 있구나. 그냥 뭐 전문 배우로 한번 뛰어봐도 되지 않을까? 돈만 잘 준다면? 이런 생각. 그 피아노 연주할 때와 연극배우 섰을 때 느낌 다른가요? 다르죠. 피아노는 정말 수도 없이 혼자서 혼자서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피아노는 혼자서 정말 외롭게 연습을 하고 정말 그 몇 분을 위해서 엄청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신과의 사투죠? 예. 그런데 그 몇 분 사이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뭐 저희 교수님이 전에 말씀하시는데 한 30만 나와도 100을 연습을 했다 그러면 30만 나와도 잘하는 거다라고 뭐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어느 땐 그것조차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정말 안 살고 싶을 정도의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이제 연극은 협동 작업이거든요. 그렇죠. 이건 저 혼자 잘났다고 혼자 잘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함께 협조하고 이렇게 도우면서 굉장히 즐거워요. 이거는 이제 외롭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가서 혹시라도 실수를 했어도 그냥 웃을 수가 있어요. 네. 예, 그게 좀 다르죠. 그런 매력에 지금도 약간 웃음기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셨던 센터장님인데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활동들 좀 소개해 주세요. 앞으로 계획들. 개인적인 얘기인가요? 아니면 뭐 단체? 개인적인 얘기든 함께 해주시죠. 둘 다. 네. 저희 단체에서는 이제 뭐 올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올해 어떻게 저희 밑에 우리 국장이 너무너무 사업계획서를 잘 써가지고 어떻게 쓰는 족족
거의 선정이 돼서 지금 뭐 통과됐고. 예, 요일별로 지금 계속 풀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체에서 그러기는 쉽지가 않아요. 네. 보통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는 풀로 돌아가지만 단체에서는 별로 그러질 못하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 풀로 돌아가게 돼 있어서 여러 가지 교육 사업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또 열심히 쓰고 있어요. 어떻게 돌리려고 하는지. 워크홀릭이신가요? 예. 그래서 올해는 이제 네. 저희 단체에서 정말 많은 교육을 하고 또 이제 또 이것도 새롭게 부활된 프로그램인데 네. 이거 어울림 센터에서 네. 그 전문 성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또 올해 성교육 강사. 예. 그래서 이제 성희롱 예방 교육도 하고 성교육도 하고 이렇게 의미 해서 있네요. 예. 그래서 강사를 이제 배출하려고 하는 예, 저희는 이제 주로 이렇게 좀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것을 좀 많이 좀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단체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과 함께 아마 10월 중에 또 전국 시각장애인 여성 대회를 국제 대회로 치르려고 하는데 이것이 잘 될지 모르겠어요. 예. 개인적인 어떤 계획은 없으신가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좀 버려놓은 게 너무 많아서 올해 이제 이것을 수습을 해야 될지 계속 가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제 당장 제가 떨어진 게 저희 시각장애인 쪽에 이제 뭐 아카데미 활동도 하고 있고 네. 로타리 활동도 하고 있는데 로타리가 지금 조금 어려움이 생겨서 제가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차기 회장으로 이렇게 내정이 돼서 제가 지금 뭔가 어떤 것을 주도적으로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잘해 나갈 것인가 이게 이제 올해의 과제입니다. 네, 또 다른 수장을 맡으셨네요. 예. 한마디로요. 알겠습니다. 저는 포피 채널 포피 초대석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한 소감을 좀 남겨주세요. 어떠셨어요? 예, 뭐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 라디오라고 하는 또 새로운 매체에서 제가 방송을 해본 이 경험도 아주 소중하게 잘 간직하고 여러분들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각장애 여성연합회 전인용 센터장님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참 의미 있는 시간 또 우리가 늘 장애인 얘기는 많이 했지만 또 여성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처음 다뤄봤습니다. 방송 청취하신 많은 분들께서도 이런 안전에 대한 문제 또 여성 고유의 또 출산과 육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마음들 많이 아셨을 겁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활동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시각장애 여성연합회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전인호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피 초대석 33회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4월의 마지막 주말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각장애 앵커 이창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